안녕하세요. 신장내과 의사 또 투석실 간호사이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혈액투석 환자분들의 생명줄이죠. 이 투석 접근로 관리에 대한 KDOQI 2019 개정 임상진료 지침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그 AV 피스툴라나 그래프트 수술하고 나서 초기 관리 어떻게 할지, 또 혈관 성숙은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지, 그리고 CVC는 과연 언제 제거해야 하는지 이런 최신 권고들 중심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용어는 현장에서 좀 더 익숙하실 영문 용어, AV 피스툴라, AV 그래프트, CVC 이런 식으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이 지침이 사실 굉장히 방대한 연구랑 전문가들 합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근데 또 동시에 들여다보면 어떤 부분은 아직 근거가 좀 부족하다. 혹은 그래서 임상적 판단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도 꽤 많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이 지침의 어떤 핵심 내용하고 그게 실제 임상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명확하게 파악해서 실제 진료에 적용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AV 피스툴라, AV 그래프트, CVC 같은 용어 쓰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첫 번째로 수술 후 초기 관리, 정말 중요하잖아요. 환자분들도 제일 궁금해하시고 그렇죠. KDOQI 지침에서는 이 초기 평가, 언제, 누가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나요? 네, 그 KDOQI 지침 10.1을 보면요. 이건 전문가 의견 기반인데요. AV 피스툴라나 그래프트 만들고 나서 한 2주 안에 가능하면 수술을 직접 하신 외과 선생님이 합병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2주 안에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4주에서 6주차 사이에 신장내과 의사나 투석 전문 간호사 같은 숙련된 혈관 통로팀이 에이지 피스툴라가 잘 자랐는지 그 성숙도를 평가해야 합니다. 혹시 이때 좀 미성숙이 의심되면 추가적인 조치를 빨리 고려해야 하고요. 초기 합병증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좀 특히 유의해서 봐야 할까요? 혹시 임상에서 좀 놓치기 쉬운 부분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인 건 혈전증이나 감염, 특히 AV 그래프트 의서 감염은 정말 조심해야 하고요. 네, 그래프트 가면 많죠. 그렇죠. 그리고 AV 피스툴라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는 문제, 이것도 중요하게 봐야 하고요. 또 수술한 팔이나 손에 통증이 생기거나 붓거나 감각 이상 같은 게 나타나는지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특히 그 이스케믹 모노멜릭 뉴로피시라고 하죠. 혈류 부족 때문에 생기는 심각한 신경 손상인데 이런 건 정말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해요. 그거 정말 위험하죠. 네. 그리고 또 부종이 한 2주 이상 계속되면 혹시 중심정맥 협착, 그러니까 센트로비너스 스테노시스 가능성도 있으니 꼭 염두에 둬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AV 피스트마 성숙을 좀 돕기 위해서요. 흔히 팔 운동 같은 거 많이 권하잖아요. 이게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지침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현장에서는 정말 많이 시키는데 말이죠. 네. 그 부분이 사실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권고 10.2를 보면 놀랍게도 상지 운동이 AV 피스툴라 성숙을 촉진한다는 그런 확실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명시를 해요. 근거가 부족하다고요? 의외네요. 네, 임상 현장에서 하는 거랑은 약간 좀 차이가 있죠. 다만 이제 만약 운동을 시킨다면 권고 10.4에서는 손가락만 쥐었다 폈다 하는 것보다는 팔 전체를 움직이는 운동, 예를 들면 고무공 쥐고 팔을 굽혔다 폈다 하는 그런 운동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건부 권고고 근거 수준은 보통에서 높은 편으로 보고 있고요. 팔 전체 운동이요? 네, 일부 연구에서 긍정적인 경향이 보이긴 했는데 이게 일관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딱 보여주지는 못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도 비용이 적게 들고 딱히 해가 되는 건 아니니까 고려는 해볼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장 인식과 가이드라인의 어떤 미묘한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이네요. 그럼 약물 치료는 어떤가요? 헤파린이라든지 아니면 클로피도그렐 같은 항혈소판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약물 치료 역시 대부분 권고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수술 전후에 헤파린 쓰는 거 권고 10.4, 클로피도그렐 단독으로 쓰는 거 권고 10.5, 혈관 확장제인 글리세릴 트리니트레이트 권고 10.6, 그리고 비타민 D의 일종인 콜레칼시페롤 권고 10.7 전부 다요. 이 약물들이 AV 피스툴라 성숙을 개선한다는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거나 낮아서 KDOQI에서는 사용을 딱히 제한하지 않습니다. 클로피도그렐 프로스타사이클린 복합요법도 권고 10.8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뭐 쓸만한 약이 거의 없다는 거네요. 사실상 그렇죠. 여러 약물들이 시도되었는데 KDOKI는 대부분의 경우에 뚜렷한 효과를 입증할 근거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결국 우리가 AV 피스툴라 성숙을 약물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걸 좀 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약물 효과에 대한 근거가 이렇게 부족하다니 좀 의외이긴 하네요. 자, 그럼 AV 피스툴라가 잘 성숙되지 않는다면 결국 중재 시술을 고려해야 할 텐데요. 수술적으로 교정하는 거랑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시술, 이 중에 어떤 걸 더 우선해야 할까요? KDOQI 권고 10.9에 따르면요. 어느 한 방법을 명확하게 더 선호할 만한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고 봅니다. 아, 이것도 근거가 부족한가요? 네, 결국은 환자 개개인의 혈관 상태나 임상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최근에는 그 Balloon Assisted Maturation, BAM이라고 많이 부르죠. 네, BAM. 풍선을 이용해서 혈관 성숙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돕는 그런 혈관 내 시술도 시도되고는 있지만 이건 역시 아직 장기적인 효과나 안정성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결국 AV 피스툴라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중심정맥도관, 즉 CBC 관리가 여전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CBC를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는지 이게 늘 고민인데 지침은 어떻게 제시하고 있나요? 우선 응급 상황에서 주로 쓰는 거 있잖아요. 비커프, 비터널식, 넌커프트, 넌터널드 CVC요. 이건 감염 위험이 매우 높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권고 10.10에서는 전문가 의견으로 최대 2주까지만 사용하고 정말 급하게 혈관 접견이 필요할 때만 제한적으로 고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2주, 기억해야겠네요. 그럼 좀 더 장기간 사용하는 커프형, 터널식 도관은 어떤가요? 이건 뭐 무기한 사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어떻게 보면 사실상 유일한 영구적인 혈관 통로라고 판단이 된다면 최대 사용 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아, 제한은 없군요. 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핵심은요. 정말 CVC 말고 다른 대안이 없는지, 이게 정말 최선인지 정기적으로 반드시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권고 10.11 내용이고요. 아, 재평가가 중요하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다른 혈관 통로 만드는 게 정말 불가능하다거나 복막 투석으로 바꾸기도 어렵다거나 이식 대기 중이라거나 기대 여명이 아주 짧다거나 아니면 환자분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CVC를 대품 쓰겠다고 선택하는 경우 같이 명확한 이유가 있을 때 그럴 때 장기 사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관이 혈관벽에 달라붙는 스타켓더터 같은 그런 합병증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CVC 관리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정리된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KDOKI 2019 지침을 통해서 투석 접근로의 수수로 관리, 주요 권고 사항들을 축 짚어봤는데요. 네. 생각보다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권고도 있었지만 또 어떤 부분은 전문가 의견에 좀 기대거나 아직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부분이 많다는 점이 저는 특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맞아요. 특히 그 AV 피스툴라 성숙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중재들 있잖아요. 운동이라든지 약물, 시술 같은 것들. 이런 관련 권고들은 근거 수준이 좀 낮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았죠. 네, 그렇죠. 이게 결국 뭘 의미하냐면 획일적인 접근법보다는 각 환자의 고유한 상황, 또 저희 같은 임상의의 경험과 판단, 그리고 계속 업데이트되는 최신 연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스스로 그럼 최적의 AV 피스툴라 성숙도 평가는 과연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해야 할까? 라든지 아니면 뱀 같은 새로운 시술의 장기적인 이점과 위협은 또 뭘까? 같은 질문을 계속 던져보시면서 고민하고 학습해 나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속적인 고민과 학습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최신 지견들을 서로 공유하고 또 토론하는 그런 정기적인 의료진 교육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네요. 맞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정보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